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항상 남들의 사연을 들으며 안타까워만 했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떨리고 묘한 감정도 드네요. 사실 저도 40이 지나면서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경우가 늘어나기는 해서 이혼에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무던한 성격이라 남편에게 큰 기대도 없고 같이 나이 들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착각이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어디 남편이랑 둘만 잘 산다고 평화롭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들도 중학생이라 손이 덜 가겠다. 이제 좀 편하게 지내보나 싶었는데 웬걸. 갑자기 시모가 시부랑 싸우고 저희 남편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결혼 생활을 넘어 인생이 아주 실타래 꼬이듯 꼬여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괄량이 소리를 들을 만큼 털털하고 대찬 성격인 저와 달리 시모는 아주 여성스럽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는 여린 성격으로 신우 3명을 낳고 얻은 귀한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랑도 지극해 시혼 초부터 저와 알게 모르게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워낙 무딘 성격이라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큰 트러블 없이 10년을 지내왔는데요. 공무원 생활하던 시부가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 눌러앉으면서 시모와 사사건건 부딪혔고 그 여파가 저희 집에도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창피해서 어디 말도 잘 못하겠고 답답하던 찰나에 이렇게 사연 듣던 곳이 생각나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제 답답한 하소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이혼을 선택했는지 말해볼게요. 저는 크게 애교도 없고 뭐든지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좋게 말하면 시원시원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용당하기도 쉬운 성격이겠죠. 그래도 인복이 좋았는지 항상 저에게 도움되는 친구, 사람들만 만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남편과 시모 복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저와 달리 남편은 무뚝뚝한 편이기는 해도 꼼꼼하고 현실적인 성격이라 서로 살면서 보완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무뚝뚝한 남편이 이상하게 시모한테만큼은 아주 다정한 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무조건 우리 엄마도 데리고 와야겠다. 좋은 데 놀러가면 엄마한테 미안하네 어쩌네. 항상 그놈의 엄마 하는데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요. 시모라고 다를 건 없어서 단적인 예로 바리바리 반찬을 싸다 주시는데 저랑 손자 좋아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항상 남편만 좋아하고 잘 먹는 반찬 위주로 싸다 주니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나중에는 왜 그 사람 거만 챙겨주시냐고 퉁명스레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좋게 그래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할머니랑 아빠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고 배우면 그게 남는 거고 교육이잖아. 양아치 콩가루 같은 가족을 보고 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했던 건 아들이랑은 이렇게 잘 지내면서 딸들이랑은 대면대면 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3이나 됐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남동생만 싸고 도는 엄마를 보고 자라서인지 크게 정도 없는 것 같고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시모를 나몰라라 하니 시모가 더 아들에게 붙는 듯 했죠.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서로 따로 살기도 하고 어쩌다 한 번이니까 마음 넓은 내가 참고 넘어가자. 유별나기는 해도 저렇게 사이좋은 모자라는데 나도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야지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하게 모든 걸 생각하고 방심했던 걸까요?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저희 집을 찾는 빈도가 너무 많이 늘고 와서도 하루 이틀 자고 가면 안 되냐면서 빌붙는 횟수가 잦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회사 다니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딱히 저에게 뭐 차려달라는 요구나 기대도 없고 그냥 와서 본인이 밥 해주고 가시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잦아지니까 무딘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시부가 정년 퇴직하면서 빈도가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신우들한테 슬쩍 떠봤더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시부가 퇴직 후 매일 집에 있으면서 시무를 아주 들들 볶는다는 겁니다. 시무는 소녀 같은 성격이라 화초 가꾸고 그림 그릴 줄은 알아도 사실 청소하고 빨래하는 살림은 전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아무리 사이좋은 사이라도 서로 단점이 보이고 지적질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딱 시부랑 시무가 그래서 한번 눈에 거슬리니까 서로 다투고 시부 잔소리에 시무가 못 견뎌 집을 나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씩 시무가 저희 집에 피신하듯이 와서 편하게 있다가 화 풀고 돌아가는 날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근하고 돌아온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무를 보고 저 진짜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무가 평소에 들고 오던 짐 가방보다 더 큰 무슨 이민 가방 같은 걸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머,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엄마 가출했대. 뭐? 가출? 어머니, 아범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랑 싸우셨어요? 어머마, 나 진짜 너희 아버지랑 하루도 같이 못 있겠다. 진짜 내가 무슨 시녀도 아니고 얼마나 나를 몰아세우는지. 자기는 연금도 나오고 퇴직했으니까 쉬면서 대접받겠다 이 소린데 나도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영감탱이 수발까지 들랐는데 내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나 너무 자존심 상해. 어머니, 그래도 아버님이랑 대화해서 푸셔야죠. 이렇게 집을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아버님은 아세요? 지금쯤 막 찾고 걱정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 영감탱이 보는 데서 내가 짐 싸 나왔어. 걱정 마.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아니? 매일 집에 둘이 있는데 밥 줘라, 물 줘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아주 나를 들들 볶아대는데 아유, 나 너무 승질나서 그 집에 같이 못 있겠어. 나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면 안 되겠냐? 네? 여보, 나랑 방에서 얘기 좀 해. 시모가 애처럼 씩씩거리며 화를 내는데 솔직히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아들 집에 이렇게 이민 가방 같은 짐을 한 보따리씩 들고 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살짝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눈치를 보던 시모가 제 반응을 긍정적인 걸로 봤는지 이때다 싶어 선전포고를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건지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이미 남편은 마음을 굳혔는지 별거 아니라는 듯이 굴더라고요. 며칠 만이야. 엄마가 뭐 평생 우리 집에 계시겠어? 본인도 불편한데 금방 돌아가시겠지. 지금은 두 분 감정이 많이 상했으니까 조금만 챙겨드리자, 어? 아니 그런데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이렇게 같이 지내면 어머니도 불편하지 않아? 그리고 둘째 형님 이혼하고 혼자 계시잖아 지금. 상희가 불편해서 못 가는 거면 그 집에 가서 지내면 되지.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을 그만큼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 당신이 누나들보다 더 편하고 그러신 거겠지. 당분간이야. 내가 부탁할게. 어? 미치겠다. 나는 어머니 불편해. 나도 일하고 집에 와서 편히 쉬고 싶다고. 진짜 당신이 보증서 딱 며칠이야? 그 뒤에는 당신이 책임지고 꼭 집에 다시 모셔다 드려. 알았어? 그렇게 가출한 어머니는 며칠 저희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며칠은 개뿔.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나흘이 지나도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저는 또 며느리랍시고 좋게 마무리 짓고 얼른 보내고 싶어서 저녁마다 시어머니 좋아하는 잡채며 족발이며 아구찜이며 바리바리 사와서 저녁 식탁에 올려 같이 먹고 그랬어요.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시모한테 눈치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기색 없이 태연하게 구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지 시모가 조금씩 집에 입을 대고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마, 냉장고가 너무 더럽더라. 내가 그래서 싹 버릴 거 버리고 정리 한번 깨끗이 했어. 그냥 내가 심심해서 한 거니까 고맙다고 할 필요는 없다. 회사 다니는데 냉장고 정리하는 것도 일이지, 안 그래? 네? 냉장고를 정리하셨다고요? 버릴 게 없는데? 아니, 왜 버릴 게 없어? 거무튀튀하게 썩은 과일들도 있고, 그 뭐냐, 밀가루 반죽해 놓은 거는 왜 냉장고에 넣고 버리질 않니? 내가 아주 못 먹는 거 다 찾아가지고 싹 버렸다. 어머니, 그거 제가 베이킹한다고 숙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 다 버리셨어요? 아, 못 살아 진짜. 취미로 베이킹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제가 냉장고에 넣어둔 재료들을 다 내다 버린 건 기본이었습니다. 여기에 항상 제자리에 뒀던 헤어드라이기나 제 화장품이 사라져서 한참 찾고 있으면 어머니가 내가 지저분해서 여기 뒀다. 여기 두는 게 더 편할 거다 하시면서 내어주시는데 진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결국 시모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제 살림을 다시 찾아서 제자리에 넣고 정리하면서 집안일만 2배로 늘어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그게 저 도와주는 일이에요. 아니, 나는 너 편하라고 한 건데 얘 너무 섭섭하다. 어쩜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내가 너 괴롭히자고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자꾸 살림 건드리시면 저 너무 힘들다고요. 아, 못 참고 제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 가만히 계시라고 하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섭섭하다 이러시는데 진짜 저만 나쁜 년 된 것 같고 억울한 이 기분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언제 섭섭했냐는 얼굴로 화사하게 웃으면서 하하호호 둘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 꼴을 보고 있자니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솟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SOS를 쳤어요. 이때가 시모가 가출해온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일 겁니다. 퇴근 후에 남편이랑 집에 가기 전 카페에서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나는 더 이상 시모랑 한 공간에서 같이 못 지내겠으니까 시댁에 다시 모셔다 드리든지 신우들 집에 모셔다 드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자기 누나들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커피 쪽쪽 마시면서 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아직 사리분별은 하는구나. 가정은 지키고 싶어 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전화를 끊은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말했어. 누나들이 여기로 온대. 어디? 우리 집으로? 잘됐다. 누가 어머니 모셔간대? 사실 누구든 다 상관없는데 내 생각에는 둘째 형님이 혼자 있으시니까 마음도 좀 더 편하실 테고 괜찮을 것 같은데. 무튼 너무 잘됐네. 아니, 여기 카페로 온대. 모여서 다 같이 올 건가 봐. 조금 기다리라네. 카페로? 그냥 집으로 가서 바로 모셔가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길 와? 잠시 후 조용한 카페로 신우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에 별로 남매 간의 정이 없어서 명절이나 생신 때 아니면 안 만나는 사이인데 이렇게 셋이 같이 오는 걸 보니 우아했어요. 그냥 모셔갈 사람 한 명만 집으로 와도 되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그렇게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황당했어요. 올케, 잘 지냈어?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얘한테 들었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다면서. 괜히 우리 아빠 엄마가 싸워서. 아유, 우리가 미안해. 아니에요. 그냥 친정엄마하고 살아도 부딪히는 일이 많은데 시어머니랑 있으니까 서로 감정도 상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모셔가시려고요? 아, 그게 있잖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들 집에 가봤자 아빠가 찾아오면 엄마랑 또 싸우고 더 안 좋을 것 같더라고. 아빠가 그래도 올케는 좀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만 좀 더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될까? 아주 셋이서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까지 막 글썽이는데 진짜 조용한 카페라 다들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러려고 우르르 몰려왔나 싶어 황당하기도 하고 남편을 쳐다보니 모르는 척 뒷짐지고 앉아있는 모습에 화가 나서 단호하게 나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하려는데 갑자기 신우들이 가방에서 흰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야. 맨입으로는 안 맡겨. 매달 생활비 100씩 줄게. 응? 올케 애 키우면서 학원비 맨날 쪼들린다고 그랬잖아. 잠시 동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서 써. 봉투 열어보니까 5만원짜리가 빼곡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통 제 부모가 다퉈서 따로 살고 싶다고 하면 차라리 돈 모아서 방을 하나 구해주거나 상황 되면 친아들 친딸이 같이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진짜 이 상황이 뭔가 당황스러우면서도 다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돈까지 모아서 주는 걸 보니 얼마나 부모가 불편하면 이러나 싶기도 하고 남편이랑 싸워도 갈 데 없는 시무를 생각하니까 딱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굳이 돈 때문은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니 또 바보 같은 제 마음이 약해져서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저희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시모의 집안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원래 저는 맞벌이를 하는데 살림에 관심이 거의 없는 편이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도우미를 불러서 청소 빨래를 몰아 했거든요. 요즘에는 어플도 잘 되어 있어서 경제적 부담도 예전만큼 크진 않잖아요. 그런데 대뜸 시모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돈이 아깝다며 자기가 대신 할 테니까 도우미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시모가 굳이 한다는데 집에서 뭐라도 하고 싶은가 보다 싶어서 알겠다고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시모는 소녀 같은 성격이라 살림에는 젬병이었고 그것 때문에 시부랑 많이 다퉜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다를 건 거의 없어서 오히려 제가 하는 것만 못하는 상황이라 청소며 빨래며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매일 입어야 하는 블라우스나 와이셔츠가 세탁된 게 없어 아침마다 발을 동동거렸고 식탁에 말라붙은 양념 자국을 며칠씩 보기도 예사였어요. 그래서 다시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굳이 자기가 하겠다며 돈 아깝다고 고집을 부리는 시모를 보니 속이 답답하던 거 있죠. 심지어 부부싸움이나 중학생 아들 양육 문제에도 입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부가 살다 보면 사소한 문제로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외는 아니라서 투덜거릴 때가 있었는데 방에서 말다툼을 좀 하고 있으면 귀신같이 엿듣고 들어와서 남편 편을 드는데 진짜 빡치더라고요. 눈치껏 빠지고 못 들은 척도 좀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저 우리 아들. 남편도 만년 제 편이 집에 있으니 저한테 더 기고만장하게 굴고 재수가 없더라고요. 중학생이 된 아들 교육 문제에도 어찌나 입을 대던지. 제가 알아서 학원에 잘 보내고 있는데 이상한 정보들을 주워와서 과외를 시켜라, 소수정예 학원에 보내라, 우리 형편에 맞지 않은 훈수를 두니까 중간에서 진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도중에 몇 번 남편에게 이제 한계라고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미안하다, 좀만 참자, 저 자세로 나오더니 나중에는 익숙해졌는지 어쩌라고 하며 화까지 내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기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날에 터트려야겠다 싶었는데요. 마침 며칠 뒤에 시모 생일인데 때가 때인지라 그냥 집에서 시켜 먹자면서 시누들이 모두 저희 집으로 온다더라고요. 시모랑 사이 안 좋은 시부는 시모가 극구 반대해서 못 온다기에 따로 음식을 챙겨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시모 생일날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모인지라 음식도 양껏 시켜 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저희 집에 오래 계셨잖아요. 언제까지 아버님이랑 이렇게 떨어져 계실 수도 없고 더 늦기 전에 두 분 사이 좀 푸셔야 하지 않겠어요? 네 아버님이랑은 한시도 같이 있기 싫다니까. 그 영감탱이 하는 말 듣고 있으면 귀에서 진물이 날 지경이야. 내가 여기서 너 살림도 도와주고 하잖아. 너 편하게 일하라고 내가 어디 밥 차려달랬니 빨래를 해달랬니? 내가 다 하잖아. 그냥 나는 여기 방 한 칸만 좀 쓴다니까. 아니 어머니는 지금 너무 흥분 상태라 말이 안 통하니까 여보나 형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저 큰맘 먹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도 집에 가시던지 그게 영 불편하시면 좀 더 아버님이 편하게 드나드실 수 있게 형님들 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옳게. 우리가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아빠 만나기 싫어한다니까. 근데 우리들 집에 가면 아빠가 막 찾아와서 또 난리 부릴 텐데. 옳게. 우리 얘기를 뭘로 들은 거야? 그게 아니라요. 두 분 사이 일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진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말하는데 묵혀둔 감정이 터져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좋다 했더니 대체 언제까지 다들 이렇게 책임을 미루려는지 처음부터 단호하게 싫다고 나갔어야 하는데 받아준 제가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다 저보고 호구 잡혔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세게 나가야지 안 그랬다가는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진짜 이판사판이다 싶더라고요. 더 세게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두 팔로 저를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획 뿌리쳤는데 그때 갑자기 어이없게 지켜보던 시모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지듯이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시모 생일상이 엎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딸들은 깍깍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지켜보던 저와 제 아들은 너무 놀라 냉수를 가져오고 팔다리 찜질을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진짜 가슴이 쿵쾅거리고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평소 너무나 건강하던 시모였기에 당황스러움은 2배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119 부를게요. 아, 놔둬. 올케 때문에 충격받아서 지금 쓰러지신 거 아니야. 야, 어버. 빨리 병원 데리고 가게. 그리고 너희들 엄마 짐 챙겨서 따라와. 119를 부른다는 제 말에 첫째 시모가 말리면서 남편 보고 시모를 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쏜살같이 시모를 업고 달려나가는 남편 뒤로 시모 셋이 쪼르르 따라 나서면서 저보고는 따라오지 말고 반성 좀 하라면서 으름장을 놓고 나갔습니다. 진짜 갑자기 벌어진 일에 너무 놀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눈물이 터져서 울먹거리니 아들이 제가 우는 거 처음 봤다고 할머니 병원 갔으니까 괜찮으실 거라고 달래주는데 진정이 안 됐어요. 하필 제가 이렇게 소리치고 할 때 쓰러지셔서 혹시 잘못돼 큰일이라도 나면 다 제 탓이 되는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늙은 시모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하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진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울컥하네요. 그렇게 병원으로 간 시모 소식을 기다리는데 1시간이 1년 같았어요. 그래서 못 참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 어떠셔? 괜찮으시대? 아, 지금은 전화 받기 좀 그래. 일단 수습해놓고 갈게. 기다려. 왜? 무슨 일인데? 의식은 돌아오셨어? 아, 진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의사는 만나봤어? 어머니 괜찮으시지? 아직 잘 모르겠고 조금 있다가 누나들이 갈 거야. 그때 얘기 들으면 될 것 같다. 남편의 화난 목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신우들이 다시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병원이 어디신데요? 저도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 진짜 너무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옳게. 다행히 평소에 건강하고 일찍 병원 가서 괜찮다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서 당분간 안정 취하면서 좀 편하게 있으라더라.
아, 진짜 늙은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가 오죽하면 그렇게 부탁을 했겠어. 근데도 그렇게 화를 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늙은이가 쓰러지지 안 쓰러져? 저는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쓰러지시기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엄마가 옳게도 힘들었을 거라고 이해를 하더라. 우리 엄마 그러고 보면 참 대인배야.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었을 텐데. 무튼 제발 부탁 좀 할게. 우리 엄마 올케 때문에 이렇게 쓰러졌으니까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봐줘. 아들 있는 데가 제일 마음 편하다는데 우리가 뭘 어떡하겠어? 결국 저만 희생하면 되는 문제더라고요. 시모가 제 이야기 듣다가 쓰러진 건 맞는 거고 병원에서도 스트레스 때문에 안정을 취하라 했다는데 아들 집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그 당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였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걸까요? 아무튼 그렇게 시모는 그대로 다시 병원에서 돌아와 집에 눌러앉게 됐는데 다시 건강을 찾은 안색이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 큰일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동안은 시모도 제 눈치를 보고 저도 시모 눈치를 보면서 답답하지만 서로 터치하지 않게 노력하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덜너덜해진 사이인데 그 위에 살짝 테이프 한 장 붙여놓는다고 다시 끈끈해질 수 있겠습니까? 참자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시모가 우리 집에 계속 있는 이 상황이 불합리하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멀쩡히 시부가 있고 딸도 셋이나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달씩 아들 집에 눌러앉아 있는 게 이게 합가가 아니면 뭔가 싶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정작 우리 친정 부모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고 식사한 지도 오래인데 진짜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평생 나보고 이렇게 살라는 것인지. 그래서 친구들에게 터놓으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다면서 너 같은 사람 어디 있는지 인터넷에 한번 글 올려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SNS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친구들이 재밌다고 한 지역 커뮤니티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가입해놓고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정보도 많이 얻고 요즘 살아가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보고 했거든요. 혼자서 끙끙 앓자니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힘들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인터넷에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써내려가는데 진짜 제가 읽어도 어이가 없고 남의 일이라면 바보처럼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보살이냐고 할 만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글을 적고 업로드를 했는데 회사 다니느라 한동안 써놓고 까먹은 글이 주말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댓글이 몇 개나 달렸으려나 조회수는 있으려나 하고 들어가 봤는데 웬걸 수백 회가 넘는 조회수에 댓글도 수십 개가 달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살펴봤더니 다들 호구 잡혔다면서 세상에 이런 뻔뻔한 신우랑 신우들이 어디냐면서 방송에 제보하라고 다들 제 편을 막 들어주더라고요. 뭔가 위로받고 공감받았다는 생각에 이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쓰는구나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제가 성격이 털털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도 네가 왜 그러고 사냐고 이해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이다 후기는 없다고 답글을 남기려는데 쪽지함에 못 보던 쪽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어보니 카페 회원 한 명이 묘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옳게 참교육시켰다고 자기한테 자랑삼아 해준 이야기랑 너무 똑같은데 혹시 신우랑 남편이 시무랑 짜고 친 고스톱일 수 있다면서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있냐면서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생각해도 찝찝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멀쩡히 건강하던 시무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뒤로 병원 한번 가보자고 하면 극구 사양하는 거나 남편이랑 신우들 모두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거나 시무가 오히려 더 건강히 활동하는 것 등등 다 이상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지금 쪽지 하나 보고 무슨 상상까지 하는 거냐면서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잊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묵혀두면 또 나중에 이상하게 터질 것 같았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신우랑 남편을 한번 떠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한 명씩 떠보면 꼭 말을 맞추거나 제가 또 수싸움에 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자리에 모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형님들 주말에 우리 집에 초대하면 어때? 갑자기 왜? 무슨 날이야? 아니, 그냥 그때 갑자기 집에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좀 마음이 찝찝해서 내가 음식해서 이번에 좀 대접해 드리려고. 어머니도 만난 거 보양식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래. 이제 반성을 좀 한 거야? 진작에 그렇게 엄마랑 누나들이랑 잘 지내면 당신도 마음 편하고 좋았잖아. 진작 그러지. 알겠어. 내가 다 불러 모을게. 여보세요? 큰 누나. 누나들 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지? 다 같이 밥 먹자. 주말이 되어 저희 집에 또 신우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이왕 준비하는 거 상다리 부러지게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서 올리고 술도 곁들이려고 거금 투자에 중환상까지 차려놨습니다. 어머, 옳게.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아니래도 되는데. 아니에요, 형님. 제가 그동안 좀 섭섭하게 했었죠. 이제라도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형제 자매끼리 친하게 지내고 해요. 어머니도 제가 죄송했어요. 아버님이랑 일도 속상하셨을 텐데 저까지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좋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때문에 눈치 보고 마음고생하느라고 살이 쏙 빠졌어. 아유,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다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잘 먹을게, 옳게. 먹어. 저 때문에 마음 상했다면서 눈물을 훌쩍거리려는 시모에게 정이 떨어질 지경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랑 신우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음식 맛있다면서 쩝쩝거리면서 술 마시고 노느라 정신이 팔렸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차린 상으로 자기 자식들 잘 먹는 거 보니까 흐뭇한지 혼자 있는 시부 생각은 아랑곳 없이 너무 잘 웃으며 있었고요. 이 기괴한 상황에 더 참을 수 없어서 술 기운이 모락모락 오를 때를 기다려서 궁금하던 걸 마구 물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타겟은 술 취해서 물 마시러 부엌으로 나온 남편이었어요. 근데 여보, 그날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말이야. 어느 병원에 가셨어? 갑자기 좋은 날에 그 일은 또 왜 꺼내? 아니. 요즘 어머니 기력도 떨어지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날 일이 연관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날 아마 여기 앞에 의원에 가셨지.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자기가 업고 뛰어갔는데 어느 병원인지 정확히 말 안 하고 얼버무리는 남편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뭔가 촉이 딱 오는데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소파에 뻗자마자 제일 리더격인 첫째 신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머니 그날 쓰러지셨을 때 어느 병원 가셨어요? 그건 왜 갑자기? 궁금해서요. 그때 차 타고 큰 병원 갔지. 그렇게 노인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큰 병원 가야지 조그만 데 가서 되겠어? 스트레스에 엄청 약하대. 이제 스트레스 안 주게 다들 노력하자고, 응? 아까 아범은 여기 앞에 의원 갔다고 하던데요. 아, 걔가 술 돼서 헷갈렸겠지. 그날 경황이 없기도 했고. 그게 왜? 옳게 지금 뭐 의심하는 거야? 에이,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다시 가보려고 해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고 자꾸 기력도 없으셔서요. 아무튼 큰 병원 갔어. 됐지? 그리고 엄마 병원은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옳게는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녀. 나는 또 뭐라고? 네, 라고 말은 하고 다음날 바로 시모를 모시고 큰 병원에 갔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이 찝찝함이 풀리겠더라고요. 시모에게는 같이 영양제 하나 맞고 오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가 말한 큰 병원에 가서 저는 초진, 시모는 한 번 왔다고 하니 재진 접수를 넣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온 기록이 없다면서
오신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쓰러져서 와서 수액 맞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기록이 없다면서 여기 병원이 맞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빡쳐서 시무를 뒤로 하고 첫째 신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아니다 싶어서 둘째 신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시무가 가서 진찰받은 병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맞췄는지 큰 병원이라고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왔던 기록이 없다고 하니까 당황한 듯이 얼버무리면서 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겠다고 끊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짜증나서 큰 신우에게 전화하니 계속 통화 중이라면서 전화를 돌리는데 셋째 신우는 그날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헛소리까지 시전하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너무 답답해하면서 시무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니 남편이 시무 생일 전날에 미리 자기 누나들한테 이 상황을 귀띔해줬고 이야기를 들은 신우들은 시무랑 짜고 생쇼를 벌인 거였습니다. 아 진짜 사람을 기만해도 유분수지 이건 사기 아닌가요? 정말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머리 끝까지 화가 솟구쳐서 토악질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열이 받아 시무한테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나 속인 거 다 아니까 당장 네 누나들 다 모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날 밤 쭈뼛쭈뼛하며 들어올 줄 알았는데 세 신우 모두 고개 빳빳이 쳐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다들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요? 나 하나 나쁜 년 만드니까 좋았냐고요. 사람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지. 내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맘 졸였는데. 여보, 진정해.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된 건 사과할게. 그런데 당신 며느리잖아. 진짜 오죽하면 이랬겠어 우리가. 당신이 조금만 봐주면 되는데 그걸 못 봐주니까 이런 일까지 벌인 거 아니야? 당신이 제일 나빠. 그놈의 오죽하면. 딸들은 그럼 뭐 하는데? 말해봐요. 딸들은 어머니 자식 아니에요? 어머니가 불쌍하고 안타까우면 당신들이 들여다보고 챙겨야 하는 거잖아. 왜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건데? 아니 옳게 진정 좀 해. 화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지금 말 가려 할 정신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지금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꼭 참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알아두세요. 알아요? 너무 그러지 마. 우리도 할 말은 있어. 우리가 그래서 그때 생활비 하라고 돈 줬잖아. 그거 받을 때는 좋다고 봤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진짜 순간 너무너무 열받아서 참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가방 안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신우들 얼굴에 하나씩 던졌어요. 자, 여기요. 그 잘난 푼돈 하나도 안 썼으니까 당장 가져가 이년들아. 옳게 미친 거 아니야? 당신 그만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신우들이 100만 원씩 보내주는 생활비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면 돌려주려고 가방에 넣어놨던 거였는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따위로 이야기를 하니까 곱게 줄 수가 없더라고요. 꼴에 지 누나들 건드리는 건 두고 못 보겠던지 이 와중에 남편은 저를 말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그대로 남편 뺨을 한 대 갈겨버렸어요. 야,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 뺨을 때려? 남편이 남편다워야죠. 마음 같아서는 뺨 100대라도 때리고 싶은데 제 손이 아까워서 참는 거예요. 그러자 시무가 사자후를 버럭 지르더니 그대로 고꾸라지더라고요. 순간 뭔가 싶었는데 거실 테이블을 피해서 옆으로 얌전하게 쓰러지는 걸 보니 이거 또 영국이나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상황에서도 자식들이 알려준 연기를 써먹는 걸 보니 진짜 내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있다가는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연기하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시죠. 바로 찬물을 가져와 시무 얼굴에 뿌렸어요. 찬물이 얼굴에 닿자마자 시무가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그대로 주저앉고 울음을 엉엉 터뜨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과 신우들 모두 충격이 컸는지
그 자리에 서서 더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친년처럼 굴고 나니까 진짜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더라고요. 왜 진작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꾹꾹 참았는지, 진짜 참으면 나만 호구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야 좋게 행동하는 걸 인정해주고 고마워하지, 못된 인간들은 좋게 대해줘봤자 지 잘난 줄 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랑 지루한 공방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상호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혼인생활 간에 시댁 식구들이 힘을 합쳐 저를 기만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입혔으니 모든 책임은 이걸 방관한 남편에게 있는 거였죠. 지금은 매달 아들 양육비를 받으면서 살던 집에 살고 있는데요. 사춘기 아들도 어느새 철이 들었는지 제가 그동안 남편과 시누 사이에 껴서 힘들어했던 것과 시누들의 속임수까지 다 알게 되면서 엇나가지 않고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면서 힘내라고 해주네요. 남편은 시부 혼자 사는 집에 시누를 모시고 들어가 셋이서 같이 살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허구한 날 시누랑 시부가 싸워서 남편이 말리다 못해 주위 이웃들이 경찰까지 부르는 등 동네에서 골칫덩어리 민폐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서도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웃들 보기에도 쪽팔려서 먼 동네로 이사를 하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더라고요. 여전히 시누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이혼한 지 꽤 됐는데 여전히 남편이 틈틈이 연락이 옵니다. 유지는 시모랑 시부를 황혼 이혼시키고 자기도 이제 더는 부모님에게 손을 뗄 테니 다시 재결합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였는데요. 차단을 하고 소송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못 견디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 저는 절대 재결합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회사 열심히 다니고 이제 곧 고등학교 올라갈 아들을 어떻게 뒷바라지 해주고 잘 키울까만 생각하고 있어요. 휴가 때 아들이랑 해외여행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퇴근 후에는 친구들 만나 술도 한 잔씩 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명절에는 집에서 사나흘씩 쉬는 지금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편하거든요. 다시 그들과 엮인다면 지옥불로 뛰어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혼을 겪으면서 진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우울하고 속상한 감정도 많이 느꼈는데요. 생각해보면 다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합리화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랬다면 이런 수모는 안 겪었을 텐데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뻔뻔하게 빌붙는 시누와 시누들, 그리고 우리 엄마 하며 자기 부모밖에 모르고 아내를 방치하는 남편, 비정상적인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처럼 가스라이팅 당하는 분들 있으시다면 좋게 좋게 넘기지 마시고 부디 빠르게 이혼하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